극단적인 건 야당도 지금 탄핵을 하고 예산안 심의 이렇게 다 한 거죠. 이건 좀 너무 심하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비상계엄은 다른 얘기입니다. 헌정을 중단시키는 일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대통령이 이 사안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느냐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표현도 참 조심스럽긴 한데 지난번 한동훈 대표 때 썼는데 정치적 자살로 봅니다. 그래서 자살골이면 만회할 수 있지만 자살은 만회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임기 단축,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어떤 형식일지는 몰라도.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바라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 국가 비상사태로 대통령이 언급한 게 예산과 탄핵 사유였지요. 뭐 반국가 세력의 준동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었죠. 네. 어떻게 계엄 선포 요건에 가깝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및 그에 준하는 상황이고 경찰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에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사법과 행정을 다 중단시키는 건데 군사 계엄사령관 밑에 두는 정도의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그 인권도 다 통제가 되고 언론도 통제가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정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비상계엄 사유 지금 정부가 내세운 거, 그리고 뭐, 심지어는 지금 계엄 포고령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거에 보면, 전공의 의대 사태 문제도,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돼 있어요, 처단. 매우 극단적인 발언이 다 다르죠. 네, 그거는 처단이라는 단어를 포고령에다 넣는다는 게 지금 가능한 얘기인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한 뒤에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절차와 내용을 봐야 되는데 계엄 선포는 선포와 해제 모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제는 국회가 해제 요구하는 의결을 했을 때 한 것 같아. 기다렸다가 대통령이 했다고 됐으니까. 네, 국무회의 소집해서 심의를 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전에 선포할 때는 했다고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러나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을 이런 사유로 하려고 합니다라고 할 때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자리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만두는 사람들도 나오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 통보하게 돼 있는데 통보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절차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내용적으로 보면 전시사변 및 그에 준하는 상태, 경찰력으로 통제가 안 되는 비상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정치 상황이 그런 거냐. 예를 들면 뭐 예산안을 4조 얼마를 삭감했다 일방적으로. 감사원장 중앙위원장 탄핵하려 그런다. 뭐 등등 그건 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이 있죠. 좀 심하다. 완력이 이게 뭐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한동훈 대표 무정부 상태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그게 과연 지금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본 장면인데 무장군이 지금 국회로 난입을 했어요. 창문을 깨고. 그리고는 저는 밤늦게 그 모임을, 저 먼저 가봐야겠다라고 이제 하고 가는데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 라디오 방송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다가 밤 12시 넘어서 근데 방송할 수 있냐. 왜냐면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그 계엄은 일단 언론사에 무장군인들이 또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무장군인들이 다 서 있어서 방송을 통제하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보니까 뭐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니고 국회도 보니까 로텐도어에도 사람들이 뭐 제재 없이 다니고 그러니까 저건 국회들 다 들어가서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뭐 코미디 같이 병력들이 왔지만 그냥 해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어떡하겠어요? 총으로 누굴 쏘겠어요? 개머리판 누굴 때리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헌법학자가 아니니까, 뭐 대법원장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제 한동훈 대표도 법조인인데 이건 위헌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제부로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임기를 어떤 식으로든 다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마칠 가능성보다 높아진 건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는 봅니다.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탄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통령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다 못 마치는 상황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야하는 방법입니다. 민주당이 하야를 요구할 거예요. 그만둬라. 대통령 자가 없다. 이거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윤 대통령 되면 대통령이 아니라고 선언했고, 내려올 수가 있죠.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탄핵이죠. 그리고 이건 탄핵을 발의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임기 단축을 걸고 개헌을 약속하면서 가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조건부 하야론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을 받아들이면, 예를 들면 2017년 6월 달에 하야하는 것으로 그런 얘기가 여당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야당이 믿지는 않겠죠, 대통령을. 임기단축 개헌으로 시간을 주는 걸 안 할 테니까 하야 의혹과 탄핵일 겁니다. 그럼 남은 문제는 탄핵을 할 때 과연 한동훈 대표가 위법하고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탄핵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있어요. 지금 잠깐 계속 당사에서 의총 중이라고 하죠. 예, 네, 그거는 사실은 중이라고. 지금 탈당을 요구하고 내각 총사퇴, 대통령실 총사퇴 이건 다 정상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지만 탄핵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6명밖에 없어요. 9명 있어야 되는데 그 2명은 민주당, 1명은 국민의힘이 하기로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임명되진 않았고. 원래는 정족수가 7명은 돼야지 개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심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헌재가 스스로 6명으로 심리는 가능하도록 해놓고 지금 가고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석 방통위원장 지금 심리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6명으로 이거를 편결할 수 있는 건지 이 얘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워낙에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당에 남아있잖아요. 그 후폭풍을 알고 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고 탄핵은 최대한 국회를 200석 통과가 되면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리게 돼 있고 그날로부터 2달 안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그때도 특검 때도 이거 한동훈 대표가 못할 거다. 이게 정책 자살이다.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이 고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말씀 좀 잠깐, 국무회의를 분명히 거쳐서 발표를 했을 텐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는 건 대부분이 찬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취재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엄법에 따르면은 국무회의가 의결이 아니라 심의이기 때문에 의결 과정이 없거든요. 국무회의원 대부분이 매우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의 뜻이 굉장히 완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막지 못하고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아니 세계 10대 경제국이라고 얘기하고 예. 아니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지금 무장 군인을 국회로 들여보내갖고 공수부대인지 모르겠지만 707이 왔대죠. 예, 그거를 헬기를 타고 707이 내려왔다고. 그리고 예. 미국에다가 무슨 통보도 안 하고 그걸 유상을 깨고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옳고 그르고를 떠나갖고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거를 국무위원들이 반대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다 그만둔 분들도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있기로는 그때도 전두환 12.12 쿠데타 이후에 5.17에서 전국 비상계엄 확대할 때도 그때 아마 누굽니까? 김옥길 교육부 장관이 반대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자분인데, 김동길 교수 누님이죠. 그런 용기도 막 내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뉴스 보고,
너무 절망적이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대강이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이냐. 아니, 이게 극단적인 건 야당도 지금 탄핵을 하고 예산안 지금 이렇게 다 한 거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그거는 좀, 이건 좀 너무 심하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비상계엄은 다른 얘기입니다. 헌정을 중단시키는 일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대통령이 그것도 법조인 출신이. 지금 있는 사안으로 이 사안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느냐,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표현도 참 조심스럽긴 한데, 지난번 한동훈 대표 때 썼는데, 정치적 자살로 봅니다. 그래서 자살골이면 만회할 수 있지만 자살은 만회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임기 단축,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어떤 형식일지는 몰라도. 매우 높아졌다. 결국 실제 지금 최고위원 회의에서 탈당 얘기는 한 대표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른 수단에 대해서도 암시는 주었다고 하는데 다른 수단이 무언지에 대해서는 서로들 간의 논의가 치열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실체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사유로 개헌 선포까지 하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데 그다음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이런 방식으로입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너무 놀래갖고 TV를 켰는데 이거 제대로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오늘 저희가 긴급 편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른 데서 언론에서 못 다루겠다. 그럼 유튜브는까지는 규제 못할 테니까 유튜브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긴급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다 비판적 논조로 모든 언론사도 통제 못하고 국회의원 뭐 표결을 막으려고 간 것 같은데 아마도 뭐 국회도 통제 못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과부적이란 표현을 김유명이 썼대죠. 김효은 장관이. 수가 부족해서 못했다. 아니 몰랐나요? 한마디로 왜 이렇게 어설프게 준비를 한 걸까요? 아니 저는 그 국방부 장관을 보낼 때도 말이 많았고 원래 경호처장이었죠. 충암사단이라 그러고 그때 김민석 최고가 제가 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분이 뭐 계엄 선포하려 그런다. 그 내가 아니 그 망상이지. 그 말이 되냐 왜? 맞습니다. 우리 망상이라고. 아니 그거 민주당이 다수석을 갖고 있는데 해제시키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쿠데타를 꾸미고 있다. 친일 쿠데타는 뭐 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총칼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런 거 그것도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에 영상으로 다 찍힐 세계 다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더 놀라운 건요. 똑같은 멘트를 김용환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본인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아무리 이제 민주당이 뭐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한다. 다 탄핵을 시키고 뭐 그 한동훈 대표 얘기로도 이거 무정부 상태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저 야당 대표의 그 사법 방탄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비상계엄 선포는 그건 안 되는 얘기죠. 역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그 무슨 교전이 있거나 뭐 이런 그것도 뭐 국지전도 아니고 상당한 정도의 뭐 전면전에 준하는 정도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대통령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안보 라인이 이런 식으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대한민국 이대로 갈 수가 없다. 안보 리스크는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아니라 세계의 리스크가 됐어요. 한미동맹의 리스크 정도를 넘어서서. 이거 투자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뭐 반도체 배터리 그 공급망의 중요한 축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대로 갈 수 없다는 컨센서스가 확산될 것 같아요. 되돌려서 이거 어떻게 없던 일로 합니까? 맞습니다.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해주는 사람들이 그나마 있었는데 그 문제마저도 이제 새로이 리스크 단계에 들어선 것 같은데 정말 그냥 저도 이해는 안 가지만 좀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드리자면 혹시 이게 하드인 계엄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야당 이렇게까지 정부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그래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하는 진심이 아닌 처음부터 예정된 이벤트였을 계엄일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있었으면 더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면 비상계엄은 아무리 야당이 뭘 해도 그 법테두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 거부권도 법테두리 안에 있는 거고 탄핵도 법테두리 안에 있는 거지만 그것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약점이긴 하지만
지금 이 비상계엄은요, 이 초법적이고 그 초헌법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닐 거라고 좀 보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최근에 대통령이 몰리긴 했죠. 그 명태균도 뭐 검찰 수사 기간 중에 특검을 받았으면 좋겠다, 특검에 가서 다 뭐 폭로할 것처럼 얘기도 하고,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특검을 야당하고 얘기해서 표결을 계속 늦추면서 압박하고 있고, 그럼 뭐 야당은 압도되고 있어가지고 예산도 못 쓰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포고문 쭉이나 그 계엄 선포에 보면 뭐 이게 반국가 세력 얘기부터 종북 세력 발부 붙이게 하겠다는 그런 공세부터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산안 문제부터 탄핵 얘기부터 뭐 예. 전공의 사태까지. 야, 그리고 아까 말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돌아오자면 처단한다. 야, 이거 지금 사실 약간 북한에서 쓰는 용어 아닌가요? 아니 이거를 예. 지금 계엄을 선포하는 계엄사령관이 또 예. 국방부 장관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얘기는 저는 충격요법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회복 불능의 상태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게 급락하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저 자리에 놔두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국민일 겁니다.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서 다른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건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요. 안 그래도 민주당 쪽에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야, 너무 예측 불가다. 아직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많고 재계엄도 또 사실 가능은 한 거잖아요. 여전히 권한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모든 권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고 결국은 탄핵의 시계를 빨리 돌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탑니다. 그거는 이제 뭐 야당만이 아니고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방도 다 이게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다 가져가는 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군이 없죠. 아까 말한 대로 탄핵을 했는데 여당 대표가 제일 먼저 반대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데리고 들어가고 해제해야 된다는데 표를 던졌잖아요. 다 전원 찬성. 네, 예. 그리고 이제 언론도 이게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예. 보수 언론 전체가 다 이게 국가의 그 격을 떨어뜨린 네. 이 문제를 어떻게, 이거는 뭐 해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먹던 밥상을 그냥 걷어차버려 갖고 예. 지금 뭐 지금 방 안에 김치 국물도 다 쏟아지고 다 엉망이 된 상황 아닙니까? 수습이 되겠습니까? 한 명 찬성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너무 지금 당황해서 밤에 잠을 못 자갖고 이름이 잠깐 박근혜 대통령 때 한교안 총리. 예, 찬성하셨더라고요. 왜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니 뭐 지금 체포하라고 한동훈 대표 체포해야 된다 그러고 의원식 그러고 있어요, 그분. 자, 그분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였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다는 게 정말 끔찍합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당 대표였고요. 법조인입니다. 법무장관도 했어요, 그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법조인으로서 죄송하는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CCTV를 다 돌려보니까 체포조가 세 조가 따로 움직였다. 우원식 의장 체포조, 이재명 대표 체포조, 한동훈 대표 체포조. 그래서 그 방 옆에 진입을 시도한 것이다. 그거는 뭐 좀 민주당의 주장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옛날에 쿠데타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언론부터 장악하거든요. 그럼 뭐 저는 그래서 새벽에 아침 방송이 있으니까 방송 가능하냐? 당연히 옛날에는 방송국 앞에 군인들이, 무장병력들이 딱 서 있어요. 여기부터 통제하는 거지. 방송을 자기들이 원하는 걸 내보내야 되니까. 근데 뭐 아주 정상적인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지? 그리고 그거 뭐 거기 군인들이 온다지만 훨씬 많은 시민들이 와서 막을 텐데 대한민국의 수준이 쿠데타를 용인하는 수준입니까, 지금? 아니, 지난번에 해병대 최상병 사건 나서 뭐 임성근 사단장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했는데 박정훈 대리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해병대의 그 수사단장도 그거 안 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시끄러운 건데 쿠데타라고 하는 거를 밑에다 김영용 국방부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이 뭘 오더를 내렸을 텐데 들었겠습니까, 지금 밑에서? 숫자가 부족해서 안 움직이죠. 지금이 뭐 전두환 시대입니까? 누가 거기 쿠데타군으로 와갖고 거기 어떻게 왔던 그 병력들도
젊은 저 군인들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거기 와서 자기들 뭐를 하겠어요, 거기서. 서울의 봄 영화를 다 본 사람들일 텐데요. 총으로 쏘겠어요. 사람들을 그걸 패겠어요. 김용환 장관이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중과 부적이었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지금 저 언론 정말 그분은 차이철하고 비슷한 분인 것 같아요. 그 백만 좀 죽이면 어떻습니까? 차이철이 그랬잖아요. 예, 그 11조 국민을 짜리. 적으로 본다는 건가요? 어떻게 중과 부적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전복 세력인 건가요? 그건 어떤 맥락에서 그 표현을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아마 대통령실은 전 내각하고는 총사퇴를 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지금 국방부 장관은 사실 사퇴 표명이 아니라 해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대통령도 해임을 요구했어요. 네. 물론 대통령이 수용했으니까 자기가 모순되는 거긴 하지만 네. 국민들에게 이거 사과할 거면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해임을 해야 된다. 지금 한 대통령도 요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쪽에, 국방부에서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주된 건의자가 김용환 장관이었다라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건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행안부 장관 등 국방부 장관 다 해임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임을 안 합니까? 사퇴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이게, 제가 이 법적인 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잘못하면 아까 쿠데타라 그러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란죄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아까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느냐, 계엄 선포의 요건에 맞느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면 제가 한동훈 대표가 이걸 즉각적으로 여당 대표인데 위법하고 위헌적인 네. 비상계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들 살펴봐야 된다 법조인들이 그러고 있고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헌법학자들의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제가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아마 좀 구별은 돼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위헌과 위법은 헌법 그리고 계엄법이거든. 절차상 문제 그리고 실체적 요건에 해당했는지 헌법의 문제일 텐데 내란죄는 또 별도의 형법 위반의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내란 음모죄가 있어야, 내란 외환죄가 있어야지 임기 중에도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소추가 가능하니까요. 단순히 탄핵, 직무정지 정도로 그치지 않고 지금 당장 강제 수사해서 어딘가 구속을 시켜야 할 수 있는 죄가 내란 외환죄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민주당 쪽은 내란죄까지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친위 쿠데타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내란죄는 어떤 기관 자체를 정복시키고 무력화하고 해야 주요 기관 등 그런 경우를 내란죄라고 본다고 하는 게 김석기 사건 등에 있어서의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이석기 사건의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내란죄까지 해당할지 여부는 많은 법조인들도 확신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겸령 선포였다 쪽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탄핵 사유가 되죠.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할 때 중대한 법 위반 사유가 있으니까요.